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말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진말소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란 이 말 뜻을 놓고 보면 본인 자의로 임대사업자 스스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는 것 이건데 사전적 의미는 이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얘기할 때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와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큰 범위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지만 이것을 자진말소와 등록말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기억하자. 그래야 이게 어렵지가 않고 혼동되지 않고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진말소와 등록말소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세부 내용 볼 텐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크게 구분한 건 뭐냐면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와 불이익이 있는 자진말소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맨 첫 번째 보시면 임대사업자 유형이 있죠.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고요. 불이익이 있는 자진말소는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와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로 구분해가지고 기억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먼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폐지 대상이니까 당연히 단기 민간임대, 매입임대든 건설임대든 단기 민간임대 또는 단기 임대고요.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또는 준공공임대인데 이때 이 아파트는 매입임대의 경우만 건설임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우리가 직접 지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든 아니면 구입했든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 그중에서 아파트 8년짜리 이제 이게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 폐지 대상은 과태료 부분에서 자진말소할 때 그 자진말소는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자진말소하는 겁니다. 임대 기간 채워야 되는데 단기 임대면 5년, 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면 8년인데 그 8년 다 채우기 전에 중간에 자진말소해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죠. 어떨 때 만약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그 임차인의 동의서 받았을 때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겠다. 이걸 임차인이 동의하면 과태료가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 대상이 되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의미를 볼 텐데요. 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내에 불이익 없이 스스로 등록말소하는 것, 임대사업자를 스스로 말소하는 것, 이게 자진말소 다라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말소는 뭘까? 임대사업자 유형이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는 것, 그게 바로 등록말소인데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니까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또는 준공공임대겠죠. 예전은 8년짜리, 지금은 10년짜리 비아파트니까 주택 유형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등이 있겠고요. 위에 보시면 불이익이 있는 자진말소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이유가 과태료를 보시면 앞선 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자진말소하면 과태료가 없지만 물론 임차인 동의서 받는 가정하에 그런데
이 유지 대상 임대 사업자가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자진 말소하게 되면 8년 또는 10년 그 중간에 말소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말소한다면 그때는 과태료가 없겠죠. 하지만 기간 내에 말소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기간 내라도 뭐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 이럴 때라면 과태료가 없고, 또는 이제 부득이한 사정, 부도, 파산 또는 경제적 사정,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소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봤을 때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 스스로 말소하는 것, 임대사업자를, 이제 이것을 우리는 등록말소로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등록말소도 큰 범위에서 보면 자진말소가 맞긴 합니다만, 우리가 과태료 부분이나 그리고 제가 뒤이어서 설명드릴 세금 혜택 부분에서 자칫하면 혼동돼 가지고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스스로 말소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자진말소로 기억하고,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는 것, 이걸 우리는 등록말소로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고 피해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표에서는 과태료가 있고 없고 차이지만, 이제 뒤에 보시면 세금 혜택에서 이미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거나 토해내지 않거나 이 문제가 있거든요. 먼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했을 때 세금 혜택 부분을 보면,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서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토해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부분을 보더라도 먼저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에서 중과 배제가 적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자, 이때 보시면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 이후에 1년 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자진말소한 그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습니다.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설사 중과 배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죠. 왜냐하면 한시적 중과 배제 기간을 적용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 이번에 또 탄핵이 됐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동산 쪽에서 또 다른 흐름으로 이런 제도들이 이어진다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적용이 끝날 수 있거든요. 내년까지만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것도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비과세 부분인데, 이 비과세는 자진말소한 해당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외에 내가 살았거나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그 양도세 비과세 적용 부분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자진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물론 이 임대주택은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중 절반 이상 임대를 했다는 가정하에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는 뭐 과태료 부분이나 세금 혜택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진말소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금 혜택을 뭐 토해내지 않고 혜택을 주겠다, 과태료가 없다, 이런 게 2020년 8월 18일 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자진말소한 것들은 혜택을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와 반대로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임대사업자 말소했을 때, 자진말소했을 때 그때 세금 혜택을 보면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서 이미 혜택받은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환수가 됩니다. 토해내는 거죠. 물론
세법상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자진 말소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때는 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다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민특법상 기간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자진 말소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자진 말소했다면 그때는 환수가 되는 거고, 당연히 세법상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자진 말소했다라고 하면 이미 받은 세금 혜택은 토해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인데요. 먼저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인데 이때 마찬가지예요. 세법상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자진 말소했다. 이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어쨌든 양도세 중과 배제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 임대사업자를 포괄 양도양수로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넘겼을 때 이때에도 중과 배제 받지 못해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꼭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세법상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자진 말소했다. 이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비과세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임대주택이 아닌 당연히 임대주택 외에 내가 살았거나 살았던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에도 세법상 의무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도 주의하실 건 임대사업자를 포괄 양도양수로 넘겼을 때 이때에도 어쨌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이걸 충족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만약에 이 세법상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자진 말소했다. 그러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때는 그 거주주택을 팔고 나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자진 말소했는지, 아니면 아직 거주주택을 팔지 않았는데 자진 말소했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전자처럼 이미 거주주택 팔고 나서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이걸 다 충족하고 자진 말소했다.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거 이거 토해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직 거주주택을 팔지 않았는데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 충족 전이든 충족 후든 자진 말소 먼저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앞선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이렇게 세금 혜택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없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뭐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든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든 스스로 말소하는 건 큰 범위에서는 자진 말소가 맞지만 우리가 혼동되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임대사업자 말소하는 것 이걸 자진 말소로 기억하고 유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임대사업자 말소하는 것 이건 그냥 등록 말소로 기억을 하자. 이렇게 하면 자진 말소와 등록 말소 이게 구분되면 여러분이 과태료든 세금 혜택에서 혼동될 일이 없습니다. 그럼 피해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진 말소와 등록 말소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는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 제가 이렇게 자진 말소와 등록 말소 구분해서 기억하자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자진 말소 선택하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자진 말소 하시기 전에
이미 해버리면 돌이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진말소 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